현명한 사람의 습관. 일상에서 덕을 실천하는 50가지 방법. 이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현대 심리학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은 반복을 통해 습관으로 굳어지고 이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며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은 교육과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덕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지성적 덕과 반복과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품성적 덕이 그것이다. 특히 품성적 덕은 일상의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매일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가 곧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 때문에 현명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간다. 이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0가지 지혜로운 습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라.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신호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의 분위기를 만드는 책임을 먼저 지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말라.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편의점 직원에게, 배달원에게, 청소하시는 분께 건네는 짧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고 가게를 나오는 습관은 단순한 매너를 넘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도 인사해보라. 이는 사회적 위계나 관계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행동이다.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를 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는 분, 경비실의 경비원, 지나가는 이웃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 이러한 행동이 쌓여 우리의 품성이 된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도 계단으로 올라가라. 이 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편한 길보다 힘든 길을 선택하는 연습이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편리함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을 감수할 때 일어난다. 작은 불편함을 일부러 선택하는 습관은 인생의 큰 도전 앞에서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의지력을 길러준다. 2시간 동안 남과 이야기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적은 산만함이다. 알림, 메시지, 이메일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현명한 사람은 깊은 집중의 가치를 안다. 하루 중 단 2시간이라도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산성이며 창조성의 원천이다. 하루에 한 번 잘 됐어 라고 말하라.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부정성 편향 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한다. 잘 됐어 라는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상황을 재해석하는 인지적 전략이다. 비가 와서 약속이 취소되었다면 잘 됐어. 오늘 밀린 책을 읽을 시간이 생겼네. 이런 사고방식은 훈련을 통해 습관이 될 수 있다. 막다른 상황에서도 그래도 오케이 라고 말하라. 이는 체념이 아니라 수용의 언어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저항은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오케이 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겠다는 위지의 표현이다. 만 있으면 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이런 말들은 현재의 무력함을 정당화하는 핑계다. 현명한 사람은 현재 가진 것으로 시작한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도 첫걸음을 내딛는다. 관계에서의 진정성을 실천하라. 존경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흉내내보라.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델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 배운다.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고 따라하는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내면화의 과정이다. 이 상황에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습관화하면 점차 그들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기도할 때는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말라. 종교적 믿음과 무관하게 타인을 위해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한다. 명상이든 기도든 묵상이든 그 시간에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연민과 공감의 능력을 키운다. 반대할 것을 기대하고 상담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조언을 구한다면서 사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진정한 상담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관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거절당하면 열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라. 심리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을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는다.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다. 첫 번째 시도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 거절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더 나은 접근을 위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라.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표현이다. 5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은 여유를 주고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 늦은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일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준다.
1시간 후에 만날 사람이라도 미리 연락을 해두라.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든다. 지금 출발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는 상대방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다. 없을 줄 알아도 연락을 자주 하라. 관계는 연락으로 유지된다. 잘 지내? 라는 간단한 문자 하나가 관계를 이어준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를 묻는 습관. 이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든다. 전화를 끊을 때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놓아라. 통화의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급하게 끊거나 딱 소리가 나게 끊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무례함을 전달한다. 대화의 시작만큼 끝도 중요하다. 아무거나 좋다 하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라. 이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자율성과 책임의 문제다. 아무거나는 무책임의 다른 이름이다. 작은 선택에서도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작은 선택의 연습이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된다. 이해득실보다는 납득하고 선택하라. 모든 선택을 손익계산으로만 접근하면 삶은 거래가 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 스스로 납득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뭔가를 하기도 전에 방어선을 준비하지 말라. 해봤자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방어기제다. 시도하기 전부터 실패를 정당화하는 이유를 찾는 것은 스스로에게 실패할 권리를 미리 부여하는 것이다. 변명 없이 시도하라. 실패하더라도 배움이 있다. 선천적인 이유를 핑계로 삼지 말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변화를 거부하는 선언이다. 성격의 일부는 선천적이지만 습관은 후천적이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평균 2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는 가능하다. 항상 약국 카운터에 있다는 생각으로 말하라. 약국 카운터는 공개된 공간이다. 누가 들어도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라는 의미다. 뒤에서 하는 말과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나쁜 소문이 돌았을 때 퍼뜨리지 않고 나에게서 멈추도록 하라. 소문의 사슬을 끊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 말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간접적인 폭력이다.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아첨과 칭찬은 다르다. 아첨은 목적이 있지만 칭찬은 순수하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깊게 한다. 칭찬은 공짜지만 그 가치는 무한하다. 싫어하는 사람을 자신의 거울로 삼아라. 심리학자 윤근 그림자 개념을 통해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혐오하는 특성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억압된 모습일 수 있다고 했다. 누군가가 유독 싫다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인식이다. 한 달에 한 번 이번 달 나의 실수를 스스로 표창하라. 실수를 숨기지 말고 인정하는 연습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다.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습관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기른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인사하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그때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과하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라. 누군가 사과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다. 남에게 짜증내지 말라. 짜증은 대부분 자신의 내면 상태에서 비롯된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불공평한 일이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감정적 성숙이다. 언짢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좋은 일을 하고 한 번 더 웃어라.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른다. 기분이 나빠서 좋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기분을 바꾸는 것이다.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바꿀 수 있다. 화를 내서 참지 않고 도움을 청하라. 화를 억누르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하지만 화를 폭발시키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제가 화가 나 있어서 잠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이다.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해서 안갚음을 하려 하지 말라. 눈에는 눈, 얘는 이는 결국 모두를 장님으로 만든다. 복수는 짧은 만족을 주지만 긴 후회를 남긴다. 현명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는다. 그것이 상대방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가해자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잘못되었을 때 남 탓을 하기보다 내 탓이야 라고 말하라. 이는 자학이 아니라 책임의 수용이다. 외부 요인을 탓하면 스스로 무력해진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성이 하는 일을 해보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연습이다. 남자는 일해야 한다. 여자는 일해야 한다. 는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요리, 육아, 수리, 운전,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기술을 익히는 것은 자립성을 높인다. 꽃과 나무, 동물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라. 자연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저 나무, 저 새가 아니라 은행나무, 참새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세상은 더 풍부해진다.
혼자 있는 나만의 시간을 2시간 정도 만들어라. 관계도 중요하지만 고독도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충전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고 했다. 책은 친구, 연인처럼 늘 가까이 하라. 독서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책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경험과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 하루 30분의 독서 습관이 10년 후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라도 좋으니 간단한 일을 계속해보라. 지속성의 힘은 강하다. 하루 10분 명상, 매일 한 페이지 쓰기, 매일 5분 스트레칭. 작지만 꾸준한 것이 크지만 간헐적인 것보다 낫다. 습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기까지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될 때까지 해보라. 보기는 쉽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한 번 더 시도했느냐의 차이일 때가 많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지만 그는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항상 거꾸로 해보라.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는 연습이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해결책이 보인다. 창의성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능력이다. 긴장되는 일일수록 여유를 갖고 하라. 역설적이지만 긴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한다. 급하면 실수하고 실수하면 더 늦어진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준비하라. 마음의 여유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만든다. 겸손한 사람에게 그 이상으로 겸손하게 대하라. 진정한 겸손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더욱 겸손하게 대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를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물론이고 뒷정리에도 마음을 쓰라. 마무리가 시작만큼 중요하다. 일을 시작할 때는 다들 열심이지만 끝낼 때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드물다.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습관은 책임감의 표시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선 느껴라.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첫인상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출발 전에 생각하지 말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 보면 시작하지 못한다. 일단 시작하라. 가다 보면 길이 보인다. 사소한 일이라도 성심성의껏 대하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사소한 일은 없다. 모든 일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의미 있는 일이 되거나 무의미한 일이 된다. 설거지를 하든 이메일 한 통을 쓰든 작은 메모를 남기든 그 일에 정성을 다하는 습관이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50가지 습관의 정점이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타인을 용서하면 자신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한 경우가 많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습관의 복리효과. 워런 버핏은 지식과 습관에도 복리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만든다. 매일 1%씩 나아진다면 1년 후에는 37배 나은 사람이 된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진다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 현대 뇌과학 연구는 뇌의 가소성을 밝혀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반복을 통해 그 경로는 강화된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화된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중간 지대는 없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습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사실은 습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늦게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고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습관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선택하거나 나쁜 습관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다. 중립은 없다. 환경이 습관을 만든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환경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라는 것이다. 책을 더 읽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두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라.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과일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과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라. 좋은 습관은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들어라.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라.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앱을 삭제하라.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작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라. 많은 사람이 새해 결심을 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크게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고 결심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대신 매일 5분 걷기로 시작하라.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BJ 포그 교수는 타이니 헤빗 개념을 제안했다. 기존 습관에 새로운 작은 습관을 연결하는 것이다. 양치질한 후에 플랭크 자세로 10초 버티기, 커피를 내린 후에 감사일기 한 줄 쓰기처럼 말이다.